안녕하세요, 꿀단지 PD입니다. 샤오미가 10월 29일 저녁에 발표한 스마트밴드 미밴드 9 프로를 빠르게 들여왔습니다. 중국 항저우에 있는 샤오미 매장을 30일에 직접 찾아가서 중국 내수용 모델을 399위안 주고 바로 하나 샀습니다. 절대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과 가치를 살펴보고 전 세대인 미밴드 8 프로와 비교 시 무엇이 달라졌는지까지 정리를 합니다. 박스는 평범합니다. 미밴드 9 프로가 적힌 것이 보이고 뒷면에는 미밴드 9 프로의 주요 특징과 스펙이 그림과 글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구성품을 꺼내보면 자석식 전용 충전 케이블, 직사각형 모양의 미밴드 9 프로 본체, 버튼식으로 탈착이 가능한 스트랩이 들어있습니다. 샤오미는 얇고 길쭉한 형태의 전형적인 스마트밴드의 틀을 깬 직사각형 모양의 프로 모델을 지속적으로 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밴드 9 프로를 보고 있으면 스마트밴드의 확장판 같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스마트워치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밴드 9 프로를 처음 봤을 때 첫인상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깔끔한 형태의 무광 처리된 프레임을 보니 이거 참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프레임을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들었는데 10만원 아래 비교도 저렴한 가격대 스마트밴드나 워치가 플라스틱을 사용하곤 하는 것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전작인 미밴드 8 프로도 플라스틱을 사용했습니다. 미밴드 9 프로는 스마트밴드로 나온 제품답게 기본 스트랩만 사용해도 편안한 착용감이 매력적인 웨어러블 기기입니다. 탈착식 밴드가 만들어주는 곡선이 손목을 감싸기에 적당하기도 하고 미밴드 9 프로 본체의 무게가 24.5g으로 가벼운 편이라는 점이 손목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기본 스트랩을 포함해도 41g입니다. 미밴드 9 프로 중국 내수 모델은 중국어와 영어만 지원하기 때문에 영어로 세팅해서 사용 중이고 사용하다 보면 드물지만 한자가 등장하기도 합니다. 대략 2개월 정도 후에 글로벌 버전이 국내에 정발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동안의 이력을 따져보면 국내 정발 버전에서는 한글 사용이 이상이 없을 겁니다. 기본적인 성능은 화면 전환이나 기능 선택시 반응 속도 등 무난한 편으로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스와이프하면 설정,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스와이프하면 사용자 커스텀 가능한 앱카드, 아래에서 위로 스와이프하면 앱 서랍, 위에서 아래로 스와이프하면 알림이 나오는 UI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밴드 9 프로는 디스플레이가 알루미늄 프레임과 함께 가장 핵심적인 특징입니다. 60Hz를 지원하는 1.74인치 OLED라는 내용은 평범하다면 평범한데 베젤이 상당히 얇으면서 상하 좌우가 균일한 것이 인상적입니다. 스마트밴드든 스마트워치든 사각형 형태의 디스플레이는 베젤이 얇으면 보기에도 좋지만 사용을 할 때 가장자리 터치하는 게 더 편합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상하좌우 가장자리에 모서리의 라운딩 디자인을 의미하는 2.5D 곡률 적용으로 어느 방향이든 스와이프하기가 편합니다. 전작인 미밴드 8 프로는 2D 평면입니다. 디스플레이에서 또 하나 체크가 필요한 부분은 밝기로 최대 1200니트를 지원해서 야외에서도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자동 밝기를 해두면 눈이 필요하지 않은 적당한 수준으로 밝기를 유지합니다. 더해서 AOD 사용 시 밝기는 사용하는 시계열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사용자가 인지하는 데 문제 없는 수준입니다. AOD가 어두워서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 미밴드 9 프로는 GPS를 탑재하고 있어서 운동 기능 사용 시 거리와 경로 기록이 가능합니다. 스마트폰과 연동이 끊어진 상태에서도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GPS 정확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400m 트랙을 한 바퀴만 뛰기도 하고 5바퀴를 연속으로 뛰기도 했는데 평균적으로 1km당 약 30m의 거리 오차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정지된 상태에서 속도를 올려서 뛰면서 측정을 시작하면 출발 지점을 잘못 잡는 일이 가끔 발생합니다. 출시 초기니까 펌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앞으로 개선될지는 모르겠는데 현 시점에서는 아쉬운 점입니다. 출발 이후에는 계속 뛰거나 걸으면 경로 추적은 잘 되는 편이고 스마트폰의 미 피트니스 앱을 통해 운동 기록을 보면 동쪽으로 이동한 경로를 보여주는 것이 인상적입니다. 걸으면서 출발을 하는 트래킹 기록 시에는 출발 지점을 제대로 잘 잡고 거리 측정도 실제 거리와 비슷하게 잘 잡습니다. 제가 뛰면서 기록한 정보를 보면 페이스의 변화, 피치, 보폭 등 꽤나 정교한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뛰다가 실시간 기록 중에 화면을 찍는다고 속도를 늦췄는데 페이스가 뚝 떨어진 것이 제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뛰면서 실시간 페이스의 변화를 쉽게 체크할 수 있으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러닝이나 트래킹 등 전문적인 수준으로 기록을 하고 분석을 하는 분들이 데이터의 종류는 만족하지만 GPS 정확도에 아쉬움을 느낄 수가 있고 취미로 내가 어느 정도 운동을 하고 있는지 정도로 사용을 한다면 무난합니다. 센서는 가속도 자이로, 심박수와 혈중산소 포화도 등을 측정하는 광학 심박 센서, 광 센서까지 전작과 동일하고 지자기 센서가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나침반 앱을 열어보면 디지털 나침반이 잘 작동하고 운동을 기록할 때 더 섬세한 기록이 가능하도록 도와줍니다. 미밴드 9 프로는 리니어 모드를 탑재해서 스마트 밴드지만 충분한 진동 알림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진동 설정을 기본인 스탠다드로만 해도 무난하게 진동을 인지할 수 있고 다소 약하다는 생각이 든다면 스트롱 모드로 설정하면 대부분 만족할 만한 세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마트 밴드는 운동용이나 건강기록용으로도 많이 찾는데 미밴드 9 프로는 다양한 영법을 인식하는 수영 모드, 전문적인 데이터를 제공하는 러닝 모드 등
다양한 운동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은 웨어러블 기기의 필수 요소가 된 수면, 심박수, 혈중산소 포화도, 스트레스 등을 24시간 기록 관리할 수 있습니다. Mi Band 9 프로의 OS 연동은 안드로이드와 iOS를 가리지 않습니다. 어디에 연결하든 거의 같은 수준의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이라면 장점입니다. 나중에 글로벌 버전이 국내에 출시되면 상관이 없겠지만 혹시나 중국 내수용 모델을 구매해서 사용하려는 분들이 있을까봐 언어 설정문들을 짚고 넘어갑니다. 중국 내수용은 중국어와 영어만 지원하고 최초 세팅 시에 영어를 선택했다고 해도 스마트폰이 한국어를 사용하고 있다면 중국어로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다행스럽게 아이폰은 애플 언어 설정이 가능해서 미 피트니스 앱을 영어로 설정하면 Mi Band 9 프로도 영어로 사용이 바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안드로이드는 미 피트니스 앱의 개별 언어 설정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스마트폰 기본 언어를 영어로 설정해야 Mi Band 9 프로 영어 사용이 가능합니다. 정리하면 글로벌 버전이 국내 출시되고 나서 사는 게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Mi Band 9 프로를 2일 남짓 써보고 주요 특징과 성능을 정리했습니다. 전작이 Mi Band 8 프로와 동일한 399위안에 출시되었는데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선된 부분이 많아서 놀랐습니다. 그래서 Mi Band 8 프로와의 차이점을 모아서 정리를 합니다. 전작이 플라스틱에 크롬 도금을 한 것과 다르게 알루미늄 합금 프레임을 사용했고 본체 무게가 2g이 늘어나서 24.5g입니다. 디스플레이 모서리에 2.5D 라운딩 처리가 되었고 최고 밝기가 600니트에서 1200니트로 올라갔습니다. 상하 좌우 베젤이 균일해지면서 얇아진 것이 디스플레이에서 가장 큰 변화입니다. 그리고 리니어 진동 모터 탑재, 지자기 센서 추가, 블루투스 버전 향상이 있습니다. 배터리 역시 변화가 있는데 용량이 289mAh에서 350mAh로 증가했고 완전 충전 시간이 80분에서 75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사용 시간은 직접 체크해보지 못해서 공식 스펙을 살펴보면 최대 21일, AOD 사용 시 10일, 미친듯이 사용하면 8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Mi Band 9 프로는 특별한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 한 국내에 출시되는 게 확실한 제품이니까 잘 나왔다고 해도 한글 알림 확인도 못하는 중국 내수용을 직구할 이유는 없습니다. 저는 Mi Band 9 프로가 어떻게 나왔는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구매를 한 것이고 보통의 소비자였다면 당연히 정발을 기다립니다. 직구와 정발의 가격 차이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빠르면 12월, 늦어도 2025년 1월에는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2일 남짓 서버 영상을 만들어서 배터리 사용 시간 등 오랜 시간 사용해봐야 아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루지를 못했는데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고정 댓글에 댓글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 최대한 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